안녕하세요, 고등부학 부모님들. 오늘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학생들이 드디어 학교에 입학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아마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의, 새로운 선생님의 아이들은 굉장히 설렜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등부는 아시다시피 월수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 학원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습실로 제가 개방을 할 예정이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는 놀러 다니지 마시고요. 공휴일과 일요일 또 토요일 날 공부하러 가라고 좀 푸시하셔도 괜찮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무슨 스터디 카페 가지 마시고 보내지 마시고 학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내신, 수학 내신이 어떻게 달라지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를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동아리 어디 가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안내받고, 선배들한테 안내받고 아마 선택을 할 건데, 동아리 선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학 입시가 엄청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좀 분석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들과 또 트렌드와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수학은요, 중학교랑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을 다르냐면 엄청 양도 많아지지만 고등학교 수학의 키워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사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어요. 문제 해결의 길답이라는 책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그 책에 8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가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깜짝 놀라야 돼요. 헛! 하고 당황해야 돼요. 헛! 이 문제는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문제가 저희 학력고사 세대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등판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러면 그 문제 안에 숨어 있는 조건들을 보고 이런 개념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개념들이 순차적으로 쓰여져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한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처음 시작은 맞았는데 중간에 좀 틀린 데가 있다면 그걸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만점을 향한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보면 A4지 한 장 정도 풀이 과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때보다 저희 학력고사보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런 말을 수학학원 원장이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수학 쉬워졌어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뭘 가르치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주고, 자, 그 과정, 가는 과정 한 과정, 한 스텝을 함께 동행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함께 또 문제 해결도 해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우리 때보다 정석 분량으로 봐도 굉장히 작아졌고 쉬워졌는데 왜 어려워 보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게 그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요. 뭐 하나를 말할 때 한 번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빨간 사과라는 것을 돌려 말하죠. 어떤 농장에서 어느 기간에 출한 어떤 사과 중에 색깔이 빨간 것. 이렇게 한마디를 굉장히 돌아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다가도 좀 어떤 조건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조건을 분석했는데 그 안에 들어간 개념이 아주 캡슐처럼 녹아 있어요. 이 개념 안에 저 개념이 속해 있고 또 다른 개념이 들어있고 그걸 찾아내서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고 싶은 거지요. 저희 때는 많은 어떤 심오한 문제를 푸는 능력을 봤다면,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뭔가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이지, 또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뭐 지금 저희 학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하다가 학원에 가요.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았을 때 굉장히 못 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문제 풀이 위주로 열심히 기계적으로 풀었던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풀었던 그냥 기계적인 문제들을 봤을 때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풀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건 실력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봤을 때는 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저와 함께 고등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자기주도 학습으로 저희는 함께 수능의 그날까지, 수능까지 완성되는 걸로 저희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좀 감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신 있게 아이들을 100점까지, 수학 100점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아리 선택의 기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마 동아리에 대한 안내를 많이 받을 거예요. 곧. 그래서 거기 휩쓸리게 되는데요. 자, 아셔야 될 게 4월 말에 바로 내신 시험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게 이제 올해 공통 자소서 양식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소개서인데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것이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라는 방법으로 수시를 그리고 논술이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수시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에 들어가는 자기소개서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의 공통 양식을 보내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 문항에 본인이 진로를 향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지요. 물론 결정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도전해보고 싶었던 진로 동아리가 있다면 추천합니다. 동아리 선택은 두 가지예요. 진로를 위한 동아리인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위한 동아리인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봉사활동을 열심히 시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자, 어떻게 답을 할까요? 그냥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친구들에게 뭘 빌려줬어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동아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반적이죠. 도서관 봉사?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유네스코에서 가는 무슨 봉사? 보전고 같은 경우 유네스코 학교죠. 또는 하여튼 봉사 관련된 동아리를 하게 되면 인성 관련된 질문을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유리하죠.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동아리 선택을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아리 선택을 본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무슨 취미 동아리로 기타반 이런 거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기타는 배우고 싶으면 나중에 커서 20살 넘어서 대학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좀 배우면 금방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 입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죠.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겠지만 4년째 수능을 보고 있는 장수생을 둔 엄마로서 정말 많이 변해왔다는 걸 알아요. 체감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선 아이들이 공부가 너무 지금 입시도 입시지만 작년에 지금 고3인 친구들 작년에 고2였지요. 그 친구들이 공부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아마 그 교육 과정을 다 듣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시 자체도 바뀌어지는 게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 위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자, 수능도 많이 바뀌었어요. 수능도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는데 아이들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불수능이라는 말도 막 듣고 막 욕도 먹는 거예요. 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에선 굉장히 어렵다고 말을 하고 국어가 또 특히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나름대로 국어도 이유가 있어요. 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능력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자체가. 네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니? 라는 거고요. 수학은. 그리고 국어는 독해 능력이 되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 능력이 되니? 라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 정시는 그런 식으로 어, 그 능력이라는 거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얼마나 내 아이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우리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많이 훈련하면 실력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점수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100점 나오지 않아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뭘 몰라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을 말씀드리면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 이렇게 입시가 혼돈스러울 때 이 기회를 틈타서 쉽게 수월하게 원하는 대학, 정말 좋은 대학 다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힘들다, 수능 너무 어렵다 하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그 능력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공부하기 때문이죠. 아, 제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정리해드리자면 사실 제가 우연히 저희 네이버, 자꾸 네이버라고 하네. 유튜브 검색을 해보면 그 자기주도 세움학원을 검색하면 함께 나오는 스터디 코드라는 사이트, 스터디 코드라는 그 채널을 정말 저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남원 코치님과 저는 정말 마인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자유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잘 배우실 수 있어요. 거기 과목별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다 보시고요. 또 가능하다면 유료 강의도 한 달에 98,000원 듣고, 전 돈이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들으셔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저랑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상담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